다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순 확대체를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F의 확대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F의 확대체가 딱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지난번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지금 떠오르지 않은 학생들은 아직 지난번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확대체가 이렇게 있으면 확대체는 체일 뿐만 아니라 기초체 벡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게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일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받은 이 확대체가 유한 확대체가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고 유한 확대체라면 차원은 어떻게 될까? 즉 차수가 얼마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는 모든 원소를 그 이제 차원, 차수만큼의 이제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야기가 쭉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모든 원소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 관점에서 봐야 된다. 기저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체의 원소를 다루는데 편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 답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정리의 내용이니까요. 잘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리가 조금 생각보다 호흡이 길거든요. 요 정리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F가 있고요. K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K는 F의 확대체이고 원소를 하나 K에서 가지고 올 건데요. 당연히 F 위에서 대수적인 원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본 상황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K가 유한 확대체다라고 시작을 했으면 이 뒤에 얘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 배운 거.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한번 또 해봅시다. 대수적인 원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제 앞에 시간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얘기죠. 대수적 원소가 있으면 정의에 의해서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다항식 생각해야지. 근데 그게 이제 무수히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잘 정해야지. 그 정한 게 우리가 알파의 최소 다항식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도 많이 지쳤으니까 제가 먼저 답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이렇게 대수적 원소가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정답은 최소 다항식 이렇게만 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최소 다항식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px로 쓸게요. 가급적이면 물론 이렇게 최소 다항식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지만 이렇게 px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훨씬 더 편해요. 실제로 딱 보면 직관적으로 x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딱 느낌이 오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호로만 쓸게요. 단순 확대체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알파에 의한 단순 확대체 F 알파는요. 어떤 구조하고 정확하게 똑같냐면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PX에 의해서 생성된 다항 아이디어에 의해서 다항식환의 익명환을 구성했을 때 이 두 구조가 바로 환으로서 동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으로서 동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환으로서 동형이라는 얘기는 덧셈과 곱셈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둘 다 이제 체가 되고 체로서 동형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만 잘 바꿔주면 사치견산하는 규칙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현대대수학 1에서 다항식환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단순학대체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증명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증명하면 오랜만에 이제 현대대수학 1에서 했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잉여환과 동형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전을 만들어도 되지만 요 윗부분 있죠. 잉여환을 구성하는 원래 환에서 번역하는 사전을 만들어도 우리가 제1 동형 정리를 이용하면 이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fx에서 그러니까 이 다항식 환에서 F 알파로 이제 번역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 얘기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다항식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F와 알파를 포함하는 체 원소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fx는 조금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A0, A1X 쭉 해서 ANXN 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A0부터 AN은 F계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냐면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는요. F의 원소들 알파, 사측 현상 가지고 만든 것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가니까 A0, A1, 알파 쭉 해서 AN, 알파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거는 다 F 알파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함수, 사전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항식이 있어? 그러면 그 다항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해 라는 사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아주 쉽게 환준동형 사상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더한 다음에 대입하건 대입을 먼저 하고 더하건 사실 같은 값을 갖고요. 우린 자연스럽게 대입을 할 때 그냥 여러 개의 숫자가 여러 개의 x들이 있으면 마구잡이 순서로 알파를 대입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다항식을 곱한 다음에 알파를 대입하건 각각의 알파를 대입한 다음에 그 값을 곱하건 같은 값을 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환준동형 사상이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환준동형 사상. 다시 해서 덧셈과 화면이 넘어갔네요. 환준동형 사상 끝에다가 쓰려고 하니까 잘 안 써지네요. 네, 환준동형 사상. 환준동형 여기까지만 씁시다. 환준동형 사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환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전, 즉 준동형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할 일은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채팅창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상을 찾습니다. 네, 좋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핵하고 상을 찾아야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핵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핵은요, 요 이름을 정해야 핵을 표현하기 편하겠네요. 이렇게 파이로 써봅시다. 핵은 정의에 의해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정의역상의 원소, 지금은 다항식이겠네요. 다항식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요. 요거에 의해서 번역된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어쨌든 우리가 덧셈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덧셈에 대한 항등은 0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게 뭐냐면 이 함수가 이 사전이 어떻게 해줬어요? 다항식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한 거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니까 이 오른쪽 조건 보니까 굉장히 친숙하지 않아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다. 다르게 읽으면 이 다항식은 알파를 근으로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다항식을 모으는데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다항식을 다 모아 놓는 거래요.
무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알파의 최소 다항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한 거죠. 예, 이렇게 인제 계속 이용이 돼요. 아,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다항식들을 전부 다 모아 놓은 거는 우리가 오늘 했죠. 이 최소 다항식의 배수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항식환에서 어떤 특정한 다항식의 배수들을 모아 놓는 거를 요렇게 다항 아이디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핵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최소 다항식에 의해서 생성된 다항 아이디얼이 된다. 요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핵을 잘 계산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알고 있는 정보 첫 번째 뭐냐면 제1 도형 정리를 먼저 적용을 한번 해 볼게요. 적용을 하면 요렇게 다항식환의 핵인 이 아이디얼에 의해서 이렇게 인용환을 어 계산하면 구하면 요 인여하는 상과 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제1 도형 정리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얘는 지금 F알파에 있잖아요. 그죠? F알파의 인제 일부 분들을 이제 모아서 만든 거니까.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얘는요. 요거하고 동형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게 우리가 현대대수학 1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제가 이제 처음에도 복습을 한번 했었어요. 최소다항식은 기하다항식이고요. 기하다항식에 의해서 다항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인용환을 구성하면 그 인용환은 체가 된다 그랬죠. 근데 요거 두 개가 체로서 동형이다라고 환으로서 동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상도 뭐가 되냐면 체가 돼요. 체하고 환 동형이니까 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체예요. 그리고 나서 잘 보니까 보세요. 임의의 F의 원소에 대해서요. A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A라는 상수다항식의 함수값으로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요 fx 요 다항식 중에 상수다항식 있잖아요. 근데 상수다항식 자리에 요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요 x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a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F의 임의의 원소가 요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뭔가가 번역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정한 이 phi 함수의 상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phi 함수는 이 phi 함수의 상은 F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거 x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항식 중에 x가 요렇게 있는데 요 x를 번역하게 되면 우리 번역의 규칙이 뭐예요?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자 하잖아요. 알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 x라는 이 다항식 아주 간단한 이 다항식은 번역하면 알파가 돼서 여기다가 씁시다. 알파가 이렇게 돼서 알파도 어떤 다항식의 함수값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알파도 상에 속해야 돼요. 그러고 봤더니 재밌죠? 상은요, 체인데 F도 가지고 있고 알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제일 작은 체가 F 알파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F 알파는 상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포함되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상이 뭐가 되냐면 F 알파 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1 도형 정리를 읽으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동형성을
보일 수가 있겠죠. 조금 호흡이 길죠.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사전을 정하는데 사전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했을 때 핵과 상을 계산하는 건데 핵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최소당식의 어떤 그 대표성만 여러분들이 잘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상 역시 이 지금 우리가 막 정한 단순 확대체의 정의 다시 얘기해서 F와 알파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그 최소성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상을 또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금 길게 쓸 거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반준동형 사상을 생각하자. 이렇게 시작할까요? 반준동형 사상 phi 다항식 환에서 단순 확대체로 보내는 반준동형 사상 phi를 생각하자.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phi는 다항식 fx가 있으면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거 이렇게. 그럼 분명히 요거는 f의 원소와 알파 사칙 현상 가지고 이제 만든 거니까 f 알파에 속하게 되겠죠. 이때 핵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요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파이의 핵은 정의에 의해서 다항식들을 전부 다 모아놓는데 fx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을 모아놓는 거고요. 한 번 더 풀어서 쓰면 다항식을 전부 다 모아놓는데 이게 f 알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다항식들을 전부 다 모아놓는 것이 돼서 이거는 최소 다항식의 배수들을 전부 다 모아놓는 것이 되죠. 그 이므로 제1 동형 정리에 의해 주어진 이환 준동형 사상으로부터 동형 사상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잉여환으로부터 상과 이때 px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하다항식이잖아요. 그죠? 최소다항식은 항상 기하다항식이다. 앞에서 우리 했죠. 기하다항식이므로 이것이 이 잉여환이 체가 되어 이 상도 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데 이 체가 재밌죠. 또한 임의의 F의 원소에 대해서 A를 어떻게 쓸 수 있고요. phi A로 쓸 수 있고 알파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의 함수값으로 쓸 수 있죠. 이므로 이 상은 F와 알파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혹은 단순 확대체의 최소성에 의해서 다 괜찮아요. F 알파하고 상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다시 그래서 제1동일 정리를 읽으면 이렇게 인형환과 단순 확대체는 사실은 채로서 동형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 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서 이거를 계속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얘기를 계속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F 알파는 F에 있는 원소와 알파 가지고 하는 연산 만들 수 있는 어쨌든 사칙 연산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들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사칙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알파를 그냥 문자처럼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해요? 알파가 만족시키는 아주 기본이 되는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이 바로 최소다항식이에요. 그래서 그 식이 나올 때마다 알파에 관해서 어쨌든 그 최소다항식과 그 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 계산이 정확하게 바로 인용한에서의 계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항식들끼리 계산을 하되 이 최소다항식에 해당하는 px가 나올 때마다 0으로 바꾸면서 대표를 바꿔주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 계산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게 왜 아까 얘기한 거에 답이 되지?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했던 거 질문은 바로 뭐냐면 단순 확대체를 그러면 벡터 공간으로 봤을 때 유한 차원이 될까? 또 유한 차원이면 차원이 얼마가 될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그럼 기전은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참고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복습을 하면 돼요. 바로 이 인형환의 구조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 되거든요. 이 인형환은 우리가 이제 잘 알아요. 보면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조금 복잡해도 그냥 이 px를 그대로 쓸게요. 여기는 원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다항식이 이렇게 있어서 다항식이 대표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포함하는 잉여류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표는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fx를 대표로 정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fx를 포함하는 잉여류를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fx가 있으면요. 그거를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px가 나올 때마다 어쨌든 그 px를 0으로 바꾸면서 대표로 교체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px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겠죠? 오늘 한 얘기 비슷한 얘기죠. 그런데 이 나머지는 조건이 뭐라고요? 차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px의 차수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나머지가 아예 0이 되는 경우 0당식이거나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fx, rx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관점에서는 이 잉여환에서 얘기할 때는 대표를 rx로 바꿔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fx가 아무리 복잡한 다항식이더라도 다시 얘기해서 차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우리가 이걸 항상 rx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수를 px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px의 차수를 이제 간단하게 n으로 써볼게요. 물론 px는 기하다항식일 때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대표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n차보다 작은 차수의 다항식들만 대표로 얘기해도 모든 조를 다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0, A1X 쭉 해서 A n-1 X에 n-1 플러스
것을 포함하는 잉여류들만 이렇게 모아도 모든 조를 다 불러 모을 수 있죠. 모든 모둠을 전부 다 이렇게 불러 모을 수가 있죠. 이렇게 쓰니까 조금 더 한결 좀 확실히 우리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이 PX는 어쨌든 지금 이 PX의 배수들을 이렇게 모았을 때 0을 제외하고는 차수가 가장 작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 다항식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전히 이제 이렇게 이제 n-1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다항식에서 이 다항식을 뺀 게 px의 배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px의 배수들 중에서 0을 제외하면 다 차수가 px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두 다항식을 뺀 다항식은 분명히 px의 차수인 n보다는 작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이 두 다항식을 뺀 다항식은 반드시 0 다항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상수들이 다 같아야 돼요. 그 말은 잉여류를 표현할 때 대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대표를 정하는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확대체, 유한 확대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이제 되고요.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요거는요. F 위에서 봤을 때 n차원 벡터 공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때 n은 이 px의 차수예요. 그러면 기저 하나만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기저는 요걸 잘 읽어주면 되죠. 요게 이제 모든 원소는 이 모양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 라고 했는데 이 모양을 조금만 더 풀어서 써보면 A0 플러스 이렇게 쓰지 맙시다. A0 곱하기 1 플러스 PX 더하기 A1 곱하기 X 더하기 PX 따따따 AN 곱하기 X의 N제곱 플러스 PX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원소를 N개의 벡터인 이것들 N-1이죠. N개의 벡터인 이것들의 선형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을 한 거니까 여기 기저 보이시죠 여러분들 1 플러스 px x 플러스 px 이렇게 해서 x의 n-1제곱 플러스 px 이게 이제 기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f 기저가 돼요. 그러니까 n차원 벡터 공간이 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그대로 번역하면 돼요. F 알파에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이 잉여환의 얘기를 F 알파 얘기로 바꿀 때의 기본 원칙은 아주 간단하죠. 다항식으로 대표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해서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게 우리 아까 사전이었었잖아요. 그죠? 그 사전을 해서 그대로 바꿔주시면 첫 번째 여전히 F 위에서 n차원 벡터 공간이 되고요. 당연히 왜 n은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어, 최소당식의 차수, 알파의 최소당식의 차수가 되는 거예요. n차원 벡터 공간이 되고 그러면 아주 간단히 기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F 기저 얘기해보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번역할 때 어떻게 해요? x자리 알파 하면 된다고요. 1은 그냥 1, x는 알파로 쭉 해서 xn-1제곱은 알파의 n-1제곱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이야기를 풀어서 쓰면 f 알파의 임의의 원소 감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항상 유일하게 A0 더하기 A1 알파 더하기 쭉 AN-1 알파 N-1 이때 이제 A0, A1 해서 AN-1은 이제 F 스칼라 꼴로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학대체를 처음에 정의했을 때 원소의 모양을 뭐라고 했었냐면 제일 처음에는 F의 원소들, 알파, 사칙연산 기호를 유한번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분수했던 강점을 살려서 통분도 하고 그 계산을 해서 어떻게도 얘기를 했었냐면 알파에 관한 유리식 모양으로 쓸 수 있는 원소들의 집합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의성을 보장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했더니 알파가 대수적인 원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그 원소의 최소 다항식의 차수 이하의 다항식으로 알파에 관한 다항식으로 모든 원소를 단순히 표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고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FV에서 n차원 벡터 공간이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확대체 할 때는 이 얘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더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차수 기호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예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아까 Q 루트 2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예요. 꼭 루트 2가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Q 루트 2를 이야기로 드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Q 루트 2의 모든 원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단순 확대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바로 그 원소의 최소다항식을 구해야 돼요. 뭐 대수적 원소가 있으면 당연히 최소다항식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다항식을 이제 구하는 건데 루트 1을 근으로 가지는 유리계수다항식 중에 저차다항식 혹은 기약 모닉다항식은 이것뿐이죠. x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그 요게 2차거든요. 2차.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해서 바로 요게 2차가 되는 거예요. 차수가 2가 돼요. 2.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여기다 썼던 용어인 차수 용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겠죠? 이 디그리 차수는 사실 다항식의 차수하고 굉장히 관련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 내가 단순 확대체의 차수를 알고 싶다. 뭘로 가야 되냐면 그 단순 확대체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한 원소의 최소 다항식의 차수를 읽어주면 그게 단순 확대체의 차수예요. 말로 기억하는 게 좋은 학생들은 뭐 써볼까요? 단순 확대체 차수는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처음에는 말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확대체 차수는 말로 그냥 이어서 할까요? 차수는 최소 다항식의 차수와 같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말로 쓸 때는 식으로 볼 때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좀 더 기억이 오래 남고요. 여기 이제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로 되뇌이면서 조금 음성적인 효과도 좀 갖고 요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식으로 쓰면 이거죠. 단순 확대체 차수는 최소 다항식의 차수와 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차수를 구하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차수 왜 구했어요? 임의의 원소를 유일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저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죠. 기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단순 확대체를 구성한 이 원소를 거듭거듭 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차수가 2다 그랬으니까 두 개 나올 때까지만 곱하면 돼요. 1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1 루트 2 이미 두 개 나왔죠. 그러니까 2의 제곱 쓰지 말고 딱 여기서 끝내면 돼요. 이게 바로 Q 기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 하나 딱 얻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 하나만 Q 세제곱근 루트 2 있죠? 세제곱근 루트 2 하면 요 세제곱근 루트 2를 가지고 만든 단순 확대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빨리 이 원소의 최소 다항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세제곱근 루트 2를 근으로 가지는 유리계수 다항식은 뭐가 있지? 요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물론 이게 최저차 다항식인지 여러분들이 아직은 확신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꼭 최저차임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기하다항식임을 확인하면 되는데 기하다항식이다라고도 확신이 잘 안 될 거예요. 예, 그 기하성과 관련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번 보라고 했던 아이젠슈타인 기준, 가우스의 보조 정리 두 개를 합쳐서 이용을 하면 이게 쉽게 기하다항식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소다항식이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차수가 그대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어떻게 해요? 1 세제곱근 루트 2 또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인 세제곱근 루트 4 세 개 만들었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제곱근 루트 8 안 해도 돼요. 네, 요 세 개가 바로 Q 기저가 된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요. 요거의 결합으로 1차 결합으로 항상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거듭제곱근을 가르치고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사칙연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제곱근이 들어간 사칙연산 문제를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더라도 그 답은요. 그뭐 세제곱 해볼까요? 몰라요 지금. 어쨌든 뭐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뭐 5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 나누기 세제곱근 루트 2의 5배 빼기 1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아무리 복잡해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a 더하기 b 세제곱근 루트 2 더하기 c 세제곱근 루트 4 모양으로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가 좋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A, B, C는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꼭 세제곱근 루트 2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루트 2 혹은 i에 대해서는 공식처럼 중고등학교 때 외웠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꼭 루트 2나 i가 아니더라도 뭐 세제곱근 루트 2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 대수적인 원소만 가지고 오더라도 그 대수적인 원소를 가지고 포함하는 단순 확대체를 구성할 수 있고 그거의 요 차수는 최저 최소다항식의 차수와 같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저를 찾는 것을 항상 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어때요? 훨씬 더 어떤 새로운 숫자를 가지고 확장했을 때 그 새로운 숫자를 다루는 게 훨씬 더 뭔가 편해졌죠, 마음이. 단순히 막 사칙연산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표현될까?' 보다는 막연하게 이런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아 이거는 어쨌든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라고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한 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되고요. 이 단순 학대체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원소를 첨가해서 이제 체를 확장해 나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확대체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